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센사테즈라는 브라질 보사노바 곡을 연주를 좀 해볼 건데요. 이 곡은 반음 간의 이동이 좀 많이 나오는 곡입니다. 그래서 51번, 52번을 통해서 좀 충분히 예비 연습을 좀 하신 후에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번, 52번은 음정에 관한 연습이고 53번은 활쓰기에 관한 연습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본 후에 본 곡의 연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1번을 보면 제자리, 첫 번째 마디의 파는 만약에 제자리 표시가 없었다고 해도 원래 제자리겠죠. 조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파에 원래 안 붙여줘도 될 조표를 안 붙여줘도 될 임시표를 붙여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그려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에서 파를 짚고 파 제자리를 짚고 이 손가락을 그대로 활이 바뀌는 순간 싹 하고 샵 자리에 올려줍니다. 네, 이 파샵을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짚지 않고요. 파는 파 제자리든 샵이든 다 같은 자리로 짚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 제자리에서요. 이걸 올리면서 제자리에서 샵으로 올려주게 되는데 활은 계속 진행을 시킬 거다 보니까 이 손가락을 중간에 떼서 옮기거나 중간에 멈췄다가 가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올리려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어갑니다. 손가락을 떼서 붙이는 경우에는 이런 미 소리가 들어가기가 쉽고요. 너무 손가락을 천천히 이동을 시킨다면 이렇게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활을 옮기는 동시에 손에 약간 짚고 있던 힘을 약간 빼고 좀 민첩하게 싹 하고 그 자리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요. 내려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마디에서 샵에서 네 번째 마디인 제자리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내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을 빼고 제자리의 위치를 눈으로 보셨다가 한 번에 싹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결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음정을 짚으면 그 음정만 계속 짚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이 곡에서는 좀 그런 새로운 방법이죠. 새로운 이동 방법이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손가락에 샵이나 플랫이 붙었을 때 이렇게 활을 바꾸는 순간 이동을 시킨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것이 이음줄로 연결이 돼 있다면 그냥 활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음정만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너무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 혹은 뗐다가 붙이지 않게 붙인 채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52번도 하는 방법은 같은데요. 자리가 달라지겠죠. 이제 라줄로 와주시고 C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도는 제자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샵으로 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 손가락을 여기까지 한 번에 싹 하고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면서 마찬가지로 샵에서 제자리로 바뀌게 되죠. 네, 시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계속 짚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도샵에서 도 제자리를 할 때 시를 만약에 짚고 있다면 눈으로 따로 봐줄 거 없이 시 쪽으로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쭉 다시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음을 어떻게 같은 손가락으로 이동을 할지를 좀 익혀보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이 본 곡에서 57번에서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53번에 보시면 이것은 활쓰기 연습이 되겠는데, 자, 이음줄, 처음에는 붙임줄이네요. 미와 미를 붙여주는 것으로 연결한 미가 나오는데 길죠. 5박자입니다. 그리고 올리노알에서는 파, 미, 파 세 음을 연결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죠. 똑같은 오날인데 내려가는 활은 5박자고 올라가는 활은 3박자라면 어떤 활을 약간 빨리 써야 될까요? 파, 미, 파 3박자를 하는 동안 아무래도 좀 빨리 가야 되겠죠? 또 다음 마디는 다시 천천히 5박자를 그어주고 또 3박자가 나오는 동안 약간 빨리 그어주게 됩니다. 2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차이가. 만약에 6박자를 연주하고 3박자를 그으려면은 2배 정도 차이가 나야겠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연하게 약간 빨라지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박자를 채워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리는 활이 뭐 2박자나 1박자가 아니라 3박자나 되기 때문에 뭐 빠르게 올린다는 느낌은 없지만 다시 내리는 활로 바뀌었을 때 좀 확연하게 천천히 내려온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좀 이런 것은 가급적 메트로놈을 잠깐 켜 놓으신 상태에서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한 활에 5박자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3박자를 채워주고 그런 패턴을 좀 익혀 보시고요. 이 패턴을 익히시고 이제 본 곡으로 들어가면 이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악보를 한번 볼까요? 네, 57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그 악보입니다. 미. 총 5박자 하고 올리는 활로 이제 3박자를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좀 살펴볼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에서 첫 번째 줄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같은 거였고 두 번째 줄에서 레 샵이라는 음정이 나왔는데요. 레 제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치죠. 이 위치에서 한번 새끼손가락을 옆구리에 한번 붙여보세요. 레에다가. 그럼 이 음정, 이 위치가 레 샵 자리가 됩니다. 단지 미 플랫이 아니라 레 샵이기 때문에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서 짚게 되죠. 그러면 소리를 내보면 둘, 셋 이렇게 레샵과 미가 이렇게 반음의 차이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음정 연습하고 줄 바꾸는 연습은 좀 따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 연습으로 했던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연습이죠. 자, 파샵에서 파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네, 그걸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넘어가면 음정은 바뀌지만 또 활쓰기는 또 5박자랑 3박자의 활쓰기 패턴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의 패턴을 비교를 해보신다면 거의 뭐 박자랑 활 쓰는 거랑 다 패턴이 비슷한데 음정만 한 음씩 내려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형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진행을 반복을 하는데 음정만 좀 달라지는 경우. 네.
똑같은 리듬과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활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동일하고요. 네 번째 줄에서 여기가 13마디가 되겠는데요. 도샵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도샵과 레를 모아서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파 제자리, 미 제자리까지는 고민 없이 짚으실 수가 있고, 미 플랫이라는 음이 나왔네요. 미 플랫이라면 미가 반음이 내려가려면 미줄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줄은 제일 낮은 음이 미 제자리 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줄 옆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미 제자리가 4번 손가락으로 짚을 땐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 위치에서 미의 플랫이 되려면 레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사실 레샵이랑 거의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위치지만 레샵이 아니라 미 플랫이기 때문에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짚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아노 건반에서는 레샵과 미 플랫이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음정이거든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위치는 레와 미 사이에 있는 까만 건반을 누르면 그게 미 플랫도 되고 레샵도 되는데, 바이올린에서는 아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미세한 음정들을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플랫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원래 아래 음정에다가 완전히 딱 갖다 붙이고, 그리고 같은 비슷한 위치지만 레샵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미에다가 이 손가락을 딱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 2번 손가락, 2, 3번 손가락 이 동네까지는 약간 간격이 좀 넓지만 레, 미 정도는 좀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레샵과 미 플랫이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위치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에서 레 플랫이라든지 도 샵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비교를 미세하게 해보면 차이가 좀 꽤 있어요. 네. 이것은 이런 음정이 나왔을 때 그런 위치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 14마디에서 미 플랫과 레를 완전히 붙여줘야 되겠죠? 네. 또 쉼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5박자, 3박자네요. 끝에 음은 좀 페르마타가 붙어 있어서 좀 여유 있게 길게 끝내주시면 되고요. 21마디, 22마디도 그 음정을 좀 확인을 해보죠. 라샵이 어딘지. 자, 시를 기준으로 그럼 라샵은 시에 붙이는 음정일 겁니다. 자, 네, 시가 원래가 1번 손가락으로 짚는 위치이기 때문에 라에다가 또 다른 손가락을 뭔가 배치해줄 손가락이 없죠. 그렇다고 1번을 짚다가 2번으로 짚는 건 더 이상하고요. 연결이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라샵을 1번 손가락으로 바꿔줘서 위치를 좀 변화를 시켜줘서 내려갔다가 다시 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디. 자, 이것도 역시 앞에서 좀 봤던 건데요. 샵에서 제자리로 내리는 거. 자, 이렇게 음정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은 밑에 이 전 페이지를 보면 아래쪽에 부분 연습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연습을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은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예비 연습을 아주 연습을 잘 하셨다면 본 곡을 들어가시는데도 큰 무리는 좀 없는데요. 단지 좀 이런 반음 간의 좀 음정의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뭐 21마디의 시, 라샵, 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1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을 내렸다가 올리는 연습을 좀 충분히 그냥 반복해서 충분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네, 이런 식의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네, 이 연습을 이제 앞 페이지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56번으로 따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와 시, 라시, 라시 막 두 번째 마디에 그렇게 집중해서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런 연습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연주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곡은 지난번에 전에 이중주를 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혼자서 이중주를 하기에는 지금은 여러분께서 세컨 바이올린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단계예요. 이 곡에서는 세컨 바이올린이 피치카토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줄을 이렇게 튕겨서 연주하는 주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몇 페이지 지나서 우리가 40페이지에서 좀 배우게 되긴 할 텐데요. 근데 이 피치카토 방법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기도 하고 약간 리듬 자체가 어떤 이렇게 당김음 같은 그런 리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조절하면서 피치카토로 하기는 사실상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같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하는 걸 끝내면 그 세컨 바이올린 부분만 제가 한번 하는 거를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뭐 볼륨을 높여서 같이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의 연주를 같이 해보셔도 좋겠고요. 뭐 이어폰을 끼시고 더 정확하게 더 크게 들으시면서 연주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사노바는 굉장히 리듬이 중요한 음악이다 보니까 밑에 깔려져 있는 이런 리듬이 좀 나오지 않으면 좀 너무 심심하게 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이중주로 또 메트로놈을 귀에다 꽂고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7번이라는 숫자 위에 참고로 볼 수 있는 메트로놈 숫자가 적혀져 있죠. 100에서 120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한 그 중간 정도 박자인 110에다가 기준을 놓고 한번 같이 연주를 이중주를 해보겠습니다.